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상권마다 다르고 점주님의 역량, 이 두 가지. 대표님 보실 때 이 시장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반려시장은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요즘에 지나가는 말로 사람보다 개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이구심은 없어요, 저는. 근데 진짜 딱 아기 낳고 어린이집 보내고 그 다음에 매장 운영할 때가 저는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육아맘들이라면은 저는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먹냥이 민족입니다. 오늘은 제가 창업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원래는 저희 직원분이 직접 창업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예비 전주님께서 직접 사무실 오셔가지고 거의 대부분 진행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인 소개로 받아가지고 만삭이에요. 제가 또 그 심정을 잘 아니까 움직이기 힘들고 하니까 제가 직접 왔습니다. 그래서 지인 소개여가지고 유튜브 촬영도 흔쾌히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궁금하신 내용들, 창업 상담, 상권 분석이나 인테리어, 그리고 포토존, 뭐 궁금하신 내용들 등등등등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하신 내용들 또 전화하시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뭐 알아보긴 해도 어디에 전화하고 뭐 그런 거 자체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제 영상을 보고 또 연락 주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거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만삭이네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진짜 힘드시겠다. 저도 원래 이 여름 때요. 저도 만삭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봤어요. 그 유튜브로 쌍둥이 엄마랑. 아, 진짜요? 예정일이 언제세요? 저 11월 초에요. 오시구나. 네. 혹시 저희 먹냥민족은 언제부터 관심 갖게 되신 거예요? 작년부터 자연스럽게 먹냥이 민족 동네에 생겨가지고 다니다가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좀 찾아봤더니 이제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원래는 또 제가 상담을 직접 안 하는데 진짜 저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만삭에 강아지 키운다고 또 들었어. 네, 강아지도 키우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저랑 너무 상황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직접 달려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상담 조금 어느 정도 했었는데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아서 혹시 어느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제 출산도 앞두고 있고 사실 둘 곧 앞둔 아기를 또 있어서 첫째도 있어서 무인 가게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아이들도 케어를 하면서 맞아.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서도 수익을 내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데 또 직접 대표님께서도 쌍둥이도 키우시면서 무인 매장을 지금 운영 중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매장을 가시나요? 시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소비가 돼요? 아마 첫째 있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고 제가 등원 담당이고 하원이 남편이 담당하거든요. 일단 저는 등원을 시키고 들어오는 길에 그 다음에 바로 매장에 들립니다. 매장에 들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시간 할애를 많이 하진 않아요. 하루에 30분 정도이긴 한데 또 영상을 보시고 하루에 30분이면 돈 번다 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말해드리는 건데 30분은 평소에 그냥 만약에 물건이 안 왔다던가 아니면 평소보다 깨끗하네 하면 먼지 정도 털고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보통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품을 시키거든요. 박스가 진짜 많이 와요. 근데 저도 임산부 만삭 때 일명 이걸 좀 박스 까기라고 하거든요. 박스를 진짜 많이 깠어요. 왜냐면 제품을 진열해야 되고 등록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만삭 때는 힘들죠. 근데 저의 유일한 좀 낙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건을 다 진열을 해야 다 돼요. 진열을 해야 되고 근데 진짜 딱 아기 낳고 어린이집 보내고 그 다음에 매장 운영할 때가 저는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임산부하고 약간 아기 키우는 맘들의 똑같은 생각이랄까? 그때 약간 되게 공허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유일하게 일할 수 곳이 있고 또 매출까지 잘 나오면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또 경단이었다 보니까 딱 거기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그때는 제가 남편이랑 동등한 수입이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집에서 또 할 말이 생기고 근데 물론 이건 제가 너무 잘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산책하다가 무인 가게를 들릴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뭐 강아지들이 실수하거나 대소변을 마킹 같은 거 하면은 손님들이 치우나요? 아니면 그냥 가시나요? 안 치우죠. 혹시 무인 매장 같은 데 가보셨어요? 아이스크림 매장이나 이런 데? 네. 그런 데 가보면은 진짜 더러운 매장이 있고 깨끗한 매장이 있잖아요. 점주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똥 오줌은 진짜 절대로 안 치우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진짜 산책하다 보면은 길거리에 똥 오줌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치우세요? 저희 강아지 것만 치우죠. 그러니까요. 저희 것만 치우고 남의 건 안 치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제가 없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 네. 무인 가게다 보니까 계산을 덜 하고 간다거나 아니면 뭐 도난이라던가 이런 좀 사건 사고가 있나요? 일단 도난에 대해서는 저희는 로스율이 거의
높다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1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솔직히 제가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도 같이 운영해봤거든요.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 같은 경우는 일단 불특정 다수가 오기 때문에 솔직히 고난이 당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그 직원분이라고 해야 되나? 롯데인가 이런 데서 그냥 아예 채워주고 솔직히 그 몇백 개 수천 개 되는 거를 다 일일이 세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도란율이 솔직히 많은데 반려동물에 대한 로스율이 진짜 적어요. 왜냐면 저희는 특정 다수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스율은 10% 미만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긴 있어요. 없다라고 말은 못하는데 근데 그런 거는 무인이니까 다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중고등학생들이 무인 카페에서 가서 난장판을 피우고 가는데 여기도 무인 가게다 보니까 애견을 키우는 사람들만 들리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는 또 없었는지.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매장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학원가에 있는 매장이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거기 앞에 에어컨이 시원하니까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좀 특이한 케이스도 있긴 하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파손 같은 건 없고 공부 정도는 하고. 네, 공부하고 가시고 근데 이런 경우 있는데 저희가 매장이 한 100개가 넘게 있는데 100개 중에 한 곳이었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매장보다는 로스율이 혼절이 적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손님 입장에서 목량이네 이용을 하면은 들어가자마자 뭔가 민트색이고 기분 좋게 막 쇼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막 비싼 거는 바로바로 구매가 좀 어려워요. 지금 키우는 강아지가 노견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난감보다는 간식 위주로 이제 사게 되는데 매출은 동네마다 좀 다른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또 상권마다 다르고 점주님의 역량이 가장 큽니다. 교육이 똑같이 나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확답을 드리잖아요. 왜냐면은 이 정도 상권에서 이 정도 매출은 진짜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 매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딱 진짜 정주님의 역량이거든요. 그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본 월세가 비싸요. 200 초반. 저희는 200 초반을 진짜 비싸다고 잡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200 전대로 잡게 해요, 월세를. 근데 만약에 월세가 250인데 매출이 1000. 근데 월세가 40인 곳에 매출이 1000 곳은 진짜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상권마다 다르고 그리고 점주님의 역량 이 두 가지. 그러면 이게 제가 실례에 대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 대표님께서 지금 현재 매장에서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기본 매출이 1,500에서 한 2,000까지 나와요. 그래서 순수익은 한 500 정도 가져가는 편이고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 정도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 본점을 차렸을 때는 500, 600 정도 나와주다가 이게 매장도 커지고 회사도 커지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노하우도 이렇게 알려주시나요? 그쵸.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대 0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드리진 않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셔야 돼요. 매일매일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그거는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저희만의 또 이벤트가 있어요. 아무래도 포토존이 있다 보니까 포토존을 이용해가지고 이벤트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런 이벤트 말고도 영수증 이벤트 등등등등 해가지고 본사에서 항상 월에 한 번씩 이벤트 폼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걸 손님들이 일단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그 안에 단골 손님이 일단 생기면은 매출에 대한 고정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저 같은 경우는 14살 말티즈를 키우다 보니까 아기 때 막 엄청 에너지가 있을 때는 장난감도 사주고 뭐 이것저것 많이 사줬는데 요즘은 제가 그런 거 가지고 놀지 않다 보니까 그냥 제가 먹을 것만 딱 사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지출이 줄었어요. 오히려 병원비가 더 늘었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끝까지 잘 갈까? 매출은 계속 올라갈까? 또 이런 걱정이 있는데 대표님 보실 때 이 시장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려시장은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의구심? 이런 건 저는 절대 없고요. 커지면 더 커졌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요즘에 지나가는 말로 사람보다 개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의구심은 없어요, 저는. 저희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고양이도 키우는데 강아지 매출이 더 커요? 고양이 매출이 더 커요? 그것도 아무래도 진짜 상권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많이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 강아지 매출이 더 커 보이잖아요. 막상 매출 어떤 게 더 잘 나갔나 보면은 고양이 게 더 많이 나가요. 일단 저희 강아지들 같은 경우 솔직히 주인이 야, 맛있어 보인다 이러면 그냥 사잖아요.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주인이 이 브랜드 괜찮네? 라고 해서 사서 고양이가 먹지 않아요. 고양이가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딱 고양이가 먹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고양이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고양이 제품들 같은 경우도 특정 브랜드만 노는 게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브랜드를 구비해놓고 소비자들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고양이는 거의 나눠져 있거든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홈냥이, 그리고 밖에서 길냥이 밥 주는 양집사님들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수요는 저는 고양이가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근데 이건 상권에마다 달라가지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자영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거를 차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일단 제가 공벌로는 한 4천만 원이 일단 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직접 어디에다가 차려야 되는지 다 알아보고 이렇게 문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궁금해서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 곳이나 막 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예비 점주님께서 저 여기 상권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많을 거잖아요. 근데 일단 저희가 상권 분석을 다 해드리고 가장 사업성이 높은 곳에서 거기다가 차려드리긴 하는데 일단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상권에 하세요, 여기 상권에 하세요 이렇게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그 상권에 대해서는 예비 점주님께서 가장 잘 알거든요. 나 이런 상권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은 일단 가까운 부동산을 가셔가지고 저 이런 무인 창업하고 싶은데 상가가 좀 괜찮은 게 나온 게 있냐 라고 해서 리스트를 한 10개? 10개 솔직히 많고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그만큼 많이 알아보시고 상권에 대한 저희도 분석이 높아지니까 5개에서 그리고 10개 정도 예비 점주님께서 부동산에서 실제로 가져오세요. 근데 그거는 월세, 뭐 권리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가져오시면은 저희가 상권에 맞게 상권 분석을 다 하나씩 해드려요.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사업성이 높은 곳에 이런 곳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점주님께서 오케이 갑시다 라고 서로 오케이 사인이 나면은 그때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4천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10평 기준으로는 3천 후반대예요. 혹시 다른 브랜드에 문의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저희 먹령이 민족 처음이에요? 네. 이런 분이 흔치가 않으셔서 원래는 저희는 다 무조건 비딩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말고도 다른 경쟁업체가 많긴 하는데 막상 홈페이지를 보시고 다른 경쟁업체 같은 경우는 창업비용 2천이면 다 가능하다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직접 상담을 하시고 실사까지 나가면은 2천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그냥 홈페이지에 권리금 제외하고 임대료 제외하고 3천 후반으로 나온다라고 명시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경쟁업체 다 비딩 받아오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 꼭 받아오세요. 꼭 받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그건 또 상권마다 달라요. 왜냐면은 예비 점주님께서 만약에 이 상권을 받아오셨는데 그 상권이 식당이다 라고 하면은 식당 같은 경우 솔직히 철거할 게 진짜 많아요. 철거할 게 진짜 많아 보니까 인테리어 부분에서 좀 비용이 추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권마다 다르고 만약에 공실이다 하면 솔직히 인테리어 할 게 없죠? 인테리어 할 게 없으니까 그것도 비용에 따라 다르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오히려 그냥 그러면은 점주님이 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리얼 너무 다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테리어에서 뻥튀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는 않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도 제가 산책 나가면 공원에서 강아지를 좀 봐요. 근데 동네마다 유독 강아지가 많이 뛰는 동네도 있고 또 안 그런 동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직접 제가 발품 팔아서 정말 다녀야겠네요. 임산부니까 일단 힘드실 수가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좀 아시잖아요. 여기서 좀 오래 사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 동네는 강아지가 많고 없고를 그거는 솔직히 저보다 예비 점주님이 더 잘 아시니까 리스트만 가져온다면 저희가 완벽하게 상권 분석해드리니까 거기서 픽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저지만 이게 매년마다 아니면 몇 년 뒤에 또 인테리어를 바꿔야 되거나 뭐 아니면 저희가 본사에게 뭘 드려야 되거나 그런 게 다 있나요? 인테리어 같은 부분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뭐 파리바게트나 베스킨라빈스나 그렇게 리뉴얼이 가능한 건지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인테리어에 돈을 그렇게 크게 쓰진 않아요. 왜냐면은 인테리어에 돈을 쓰는 순간 일단 무인 매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비용도 낮고 근데 그걸 회수 기간도 그만큼 짧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인테리어에 대한 거는 중간에 변경한다든지 리뉴얼 한다든지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는 부동산부터 가서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상권을 빨리 리스트를 해서 다시 만나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저 나상으로도 말씀드렸던 게 일단 리스트를 받아오라고 한 거였고 근데 일단 리스트를 받는 순간 그게 진짜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예비 점주님께서 상권을 계약하는 순간 돈이 나가거든요. 월세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렌트프리도 정말 길게 좀 해달라고 부동산한테 좀 미리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인테리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일주일 만에
안에 끝내거든요. 왜냐면은 빨리 매장을 문을 열어야 되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브랜드보다 저희가 가장 잘난 점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빠르게 진행됩니다. 매장 진열부터 그리고 세팅까지 다 점주님께서 운영을 하실 수 있게끔. 정말 빠르게 그러면 되겠네요. 그럼 대표님, 저도 이제 경단녀고 또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 여유 자금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수익으로 제가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정말 아이 엄마로서 이렇게 저에게 되게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이 사업을 추천을 해드리는지. 사실 저는 육아맘한테 제일 추천드리고, 만약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되게 젊으신 분인데 저는 이걸 원잡으로 할 거예요, 저는 여기서 2천만 원 벌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솔직히 제가 알잖아요. 또 저도 경단이 돼봤고, 그리고 육아맘이라는 시간대가 있고 알잖아요. 우리 어린이집 보내 딱 9시부터 3시까지 딱 그 6시간이 저희한테 황금 시간인데, 솔직히 집안일하고 뭐 이러면 진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게 저는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투자, 사실 저는 회사원한테도 처음엔 추천드렸었는데, 저도 회사도 다녀봤고 하니까 회사가 힘들거든요, 일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다들 열심히 하겠다고 해요. 나 열심히 할 거야, 투잡해가지고 나는 부수입으로 이 정도 벌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거를 끝까지 가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이 점은 좀 솔직히 안타까운데, 사실 이렇게 뭐 투잡으로 운영을 하시다던가 아니면 육아맘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게 육아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상담을 직접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비슷해가지고 제 처지랑. 원래는 다들 사무실로 오세요. 지방이면은 저희 직원님이 지금 내려가긴 하거든요. 근데 만삭이면은 단 1m도 못 걸어가요. 압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육아맘들이라면은 저는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뭐 창업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점이 궁금해요 하신 분들은 댓글창이나 아니면 그냥 문자나 전화로 편하게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